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따라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주요 중심을 차지하는 종목 그리고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일단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98년에 설립이 됐죠. 공개 키 기반 구조, 즉 PKI 보안 인증 솔루션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인증 보안 전문 기업이다. 현재 그 스마트폰 기반의 안면 인증 플랫폼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안 기술의 전통 영역은 물론이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양자암호 등의 신기술 영역까지도 확장을 하면서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으로 일단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사실 그동안 좋지 못했죠. 코스피의 경우는 2,400선대가 붕괴될 위험을 처하기도 했었고 코스닥의 경우는 800선대가 위험에 일단 800선대 붕괴 위험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비되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현재 2%대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동사도 반등이 시도되고 있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14% 정도 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3,5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좀 부분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동사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 이 관련 이슈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일단 바로바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이 꿈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국내 주도 연구팀이 새로운 설계법을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일단 그 기초과학연구원 측에서 이 얇은 절연체 표면 위에 여러 개의 티타늄 원자들이 놓인 구조의 그 큐비트 플랫폼을 또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역시나 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양자 컴퓨터는 꿈의 컴퓨터로 불리고도 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려 해결할 수 있는 난수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불과 200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뛰어난 성능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고도 있는 것이죠. 동사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비교적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물론 상한가까지 진입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관련주 중에서도 이 선도주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다지 나쁘지만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2020년도에 1,580억 정도의 8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던 것에서 꾸준하게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890억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2,245억 매출을 기록했죠. 이렇게 매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30억에서 지난해는 253억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따라서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주들을 보면 사실상 이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일단 그 세력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주가의 탄력성들이 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일단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는 동사의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관들은 매매가 거의 없는 편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가 좀 교차가 되고 있죠. 반면에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는 개인 주도의 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위주도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최근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일단 그 양자 컴퓨터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에서 보면 흐름이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슈가 전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주도주가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전해질 때마다 1박 2일에서 또 아니면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짧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결국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속력이 계속 유효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라 단기간에 하루나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 길에 2박 3일 정도의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겠는데 현재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도 알 수가 있다시피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층에 대한 부담들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단에 있는 매물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현재 윗꼬리가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대 이상에서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만만치가 않죠. 물론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1,700만 주 정도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루 일회성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대 정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매물들을 돌파하면서 주가의 탄력적으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를 전환해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반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는가. 하루나 이틀 또 2박 3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늘 고점 정도 수준이었죠. 3,800원에서 4,200원 정도 사이를 1차적인 저항선으로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최소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될 때 이렇게 활발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할 경우는 매도 타임을 좀 늦추면서 이 최대 저항대,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라면은 뭐 결국에는 5,000원대까지 상승이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5,000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면 일단 3,800원에서 4,200원대를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4분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아주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는 동사의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와 맞물리면서 퀀텀 점프, 실적이 대폭적으로 전해내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죠. 기술적으로도 역시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서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초기 국면, 상승 초기 국면에서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급등이 임박한 세력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보트에 편입을 해 놓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선 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수하고 수익성도 역시 양호하게 갖춰져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바이오 장비 쪽으로도 다각화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분야에서 본격적인 이제 성장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의 경우에 상반기 실적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적을 체크해 보게 되면 지난해에는 그 실적들이 매출이 1,439억에 영업이익이 375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그 동사의 그 자본금 규모가 60억 정도의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보율 측면에서는 2000% 육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부채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으로 볼 때는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다 좀 부진한 편이죠.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는데 이는 추가적인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본업이라는 것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바이오 장비 이런 쪽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진단키트의 장비가 수요가 좀 둔화가 됐죠. 코로나19가 잇달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도 업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업황의 저점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회복 추세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지분 투자라든가 M&A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한 바도 있었고 또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 지분 51%로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더군다나 그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20%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동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투자 자회사가 이 업체에 또 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동사 측에서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지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한 이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련 투자를 단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인도 전기차 판매는 현재 그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자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등 이런 전기차 혜택을 장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안으로 앞으로 인도 시장이 부각이 될 것인데 그동안 시장이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주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인도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 사실 그 2차 전지 내재화 설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조 단위의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서 지분 투자한 기업과 연관이 돼서 수주들이 본격적으로 단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퀀텀 점프가 내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정부와 이런 분석력들이 뛰어난 세력들의 경우에 바닥권에서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화려하게 상승을 했던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일단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기업들 다시 또 타이밍 맞으면 재차 급등세가 진행이 되기도 하죠. 2015년도에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017년에는 무려 28,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들이 수발되면서 매집을 하더니 큰 폭으로 주가를 땡겼죠. 14배 정도, 13배 정도 이상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후로 이제 하락이 급등의 급락을 거친 이후에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 들어서부터는 5,000원대가 고비 때마다 계속 지선으로 강력한 지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5,000원대 이상에서 강력한 지선이 이번에도 확보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세력들의 물량 세팅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거래량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죠. 과거에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바로 하단에서 제반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면서 강력한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더군다나 매물 분포도를 볼 때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만은 바닥권 이제 탈출을 하는 초동기죠. 현재 그 구간에서 거래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상단에 거래됐던 물량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앞으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날리게 되면 주가가 가볍게 튀어오르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종목은 매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비중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가지고 가느냐면 최소한 40~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확실한 명분들을 갖추고 있고 즉 내년도에 완전히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될 정도로 실적이 대폭 호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세력들이 이를 감안해서 바닥에서 벌써 매집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흔적들을 봤을 때 또 상단의 매물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물량을 확보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보통 그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별로 5%, 10%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에 종목들이 7, 8종목이 기본이고 심지어 10종목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많아지다 보면 관리조차도 어렵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 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고 또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로 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종목이 지금 많다. 7, 8종목 이상이 된다는 분들은 주변주들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확실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비중 40~50% 둬야 될 것이고 매수 가격대는 현재 가격이 9,000원 정도 되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부터 현재 가격이 9,000원 정도 되는데 9,000원부터 조정을 받을 때 좀 밴드폭을 넓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밴드폭을 좀 넓게 매수폭을 넓게 잡아드리는데 7,000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0원까지 갈 가능성 거의 희박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고 평균 매수 가격을 그래서 8,0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아마 8,000원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단 9,000원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표치는 그럼 얼마 정도를 설정하느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상단에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대에서는 한번 잠시 주춤거리는 자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매물도 없고 가볍게 튀어오르겠죠. 따라서 일단 인도에 대한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면 결국에 이제 고금권에서 이제 일단 개인들이 집중도를 위해서 참여를 하겠죠. 따라서 현재쯤에서 볼 때는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가면서 20,000원대 안착을 할 것이고 22,000원대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50% 비중으로 해서 더블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번 시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해서 그동안에 손실이 난 부분들을 다 한숨에 메꿔버리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일단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무료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일단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G경제연구소는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그 주요 정보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